551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단체 소유가 나오죠. 법인이 소유한 농지, 지금까지 개인 소유 농지고요. 법인 소유 농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돼. 우리가 법인 소유다 그러면은 원칙은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갖고 있으면 네가 왜 농사를 안 지면서 갖고 있어? 비사업용으로 봅니다. 원칙. 그런데 이 법인이 농사와 관련 있는 단체다. 농사와 관련이 있으면 농지 갖고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법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농사와 관계가 있는 단체냐 아니냐. 그냥 법인 소유 그러면 이건 일반 법인이라고 그래요. 농사와 관련이 없는 거.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농사와 관련이 없으면 왜 니들이 농지 갖고 있어? 투기 목적이구나. 종합합산, 세금 세요. 그런데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다 농사와 관련이 있겠죠. 그럼 농지 갖고 있는 건 당연하죠. 왜? 이 단체가 갖고 있는 농지는 계속 가지고 있을 목적이 아니라 농가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잠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이 있는 단체면은 다 분리과세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업자, 사회복지단체다 그러면 비영리사업자죠. 그러면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이라는 게 포인트죠.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원생을 한 100명을 보호하고 있어. 그럼 원생들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원생들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작물한 것을, 경작한 것을 시장에 팔면은 과세죠. 세금이 셉니다. 그런데 소비 목적, 이 말은 뭐냐? 원생들에게 먹일 목적.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세금이 쌉니다. 그래서 무슨 복지원에서 텃밭 하나 갖고 있다. 그럼 세금이 싸다는 얘기죠. 좋은 일에 쓰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 없어진 제도인데 법인이,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농사와 관련 없는 법인. 농사와 관련이 없는데 매립, 간척이다 그러면 뭐야? 바닷물을 막아서, 강물을 막아서 새만금이라든가 서산 간척지가 있겠죠. 이걸 농지로 만드는 거야. 농지. 그리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면 이 법인은 농사와 관련이 없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농지를 만들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로 인정을 해서 세금이 싸다. 무슨 과세가 되죠? 분리과세가 되죠. 근데 이것도 좀 개정돼야 될까? 한 20년 뒤에 개정되려나? 왜냐하면 이때는 뭡니까? 우리나라가 식량 사정이 안 좋을 때, 쌀이 모질랄 때, 이럴 때 이거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쌀이 남아 돈다고 그러죠. 싸둘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개정이 돼야 될 텐데 아직 개정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중. 단체 중에서 종중이 소유한다. 종중권은요, 농지나 임야나 다 세금이 쌉니다.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야.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야. 세금이 쌉니다. 끝. 여기까지가 농지 끝. 개인 소유 농지, 법인 소유 농지, 종중 소유 농지. 끝나네. 농지가 이게 다야. 그 다음에 이제 임야가 나왔어요. 임야다 그러면요, 무조건 종합합산이야. 임야 끝 이렇게 나오면 종합합산이야. 왜? 임야라는 건 저푸른 초원을 뜻하는 거야.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 잡초만 우거져 있어. 임야 끝 그러면 무조건 비사업용이에요. 놀리는 땅. 그런데 임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임야 끝 이렇게 나오면 비사업용이야. 근데 임야 중에서도 보호구역이 나와. 네 가지 보호구역에 나온 거는 재산세가 비과세된다. 규제가 센 지역이야. 재산세다 그러면 내 재산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과세야. 땅은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해. 이러면은 세금 거둘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이라고 하면은 무슨 보호구역, 무슨 지역 몰라도 돼.
여기에 없는 건 다 쌉니다. 분리 과세가 된다는 것. 임야는 세 가지로 공부하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범위가 제일 넓어. 여기는 요약집이라서 간단하게 나왔는데도 이 정도예요. 기본서, 대한민국 출판사 보면 페이지가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글씨도 조금 해. 읽다가 가출해. 이렇게 공부해요. 아주 요약합니다. 임야 끝, 앞뒤 자르고 임야. 그럼 비사업용이야. 종합합산. 그 다음에 네 가지 규제 지역만 공부하는 거야. 네 가지 규제 지역만 비과세가 되는데 이 규제 지역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비과세. 이걸 뺀 나머지 보호구역은 다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임야다 그러면 별도 합산이 없는 거야. 싸든가 비싸든가 못 받든가. 그럼 요 네 가지 지역만 알면 끝나. 나머지 공부할 거 없어. 네 가지 지역은 뭐냐? 민간인 군사기지가 있죠. 군사기지에 통제, 보호 지역이 있어. 민통선이라고 알아두면 되죠. 통제, 민통선, 민간인 통제구역. 여기 안에 있는 건 땅은 내 땅이더라도 허가받고 들락날락해야 돼. 매매도 안 돼. 비과세가 되죠. 근데 얘가 시험 많이 나와. 왜 나오냐? 두 갈래 길이야. 통제, 보호지역, 민통선 안에는 비과세가 원칙인데 예외로 전, 답, 과수원, 대지 네 가지 용도는 내가 경작할 수 있죠. 민통선 안에는 청정지역이라고 그래서 오염이 안 됐다고 그래서 쌀도 비싸게 받고 팝니다. 인기 많아. 그럼 이런 전답은 내가 재산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과세가 된다는 것. 그래서 두 갈래 길이니까 시험에 단골 메뉴죠. 통제 보호지역에 있다. 비과세.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가 된다. 두 가지 무조건 알아두면 돼요. 단골 메뉴에 요 두 갈래 길. 우리가 개강 때 11월부터 얘기했습니다. 세법은 두 개로 갈리는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한 번은 맞게, 한 번은 틀리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말만 들어도 다리가 시큰거려.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다 그러면 땅은 내 땅인데 평생 못 밟아볼 수도 있겠죠. 저 산꼭대기 있어.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있어. 그런 땅이 어디 있냐? 그런 땅이 어디 있냐?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 이거 할 때마다 요즘 궁금해. 그 땅을 왜 내가 갖고 있을까? 매매도 안 되고 가보지도 못한 땅인데. 그리고 개발도 안 되는 땅인데. 그럼 따져보죠. 그럼 선조 때부터 물려받았다. 그럼 선조 때는 거기에 호랑이들이 드글거릴 텐데 사람이 언제 걸어가서 확인하고 이걸 샀겠냐 이거예요. 그럼 뭐야? 임금한테 충성 선물로 받았다. 그럼 임금님이 고생한 신하한테 왜 호랑이가 드글거리는 저 땅을 줬을까? 나 결과 답을 못 얻었어. 표정이 왜 그런 걸 궁금해하냐고? 강의하다 보면 이게 궁금한 거야. 저걸 내가 왜 갖고 있지? 하다가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땅은 내 땅이지만 못 밟아보는 거야. 내 친구 저 무인도 산 것처럼, 그죠? 지도만 보고 산 거. 또 나한테 상담한 그분 귀가 간지럽겠다. 그분도 왜 이걸 샀는지 지금에서 후회를 하는 거야. 참 보면은 여러분이 그건 배워야 될 것 같아. 기획부동산, 언변. 펀이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넘어가잖아. 거기다 요번에 크게 걸린 공인중개사들이 있죠. 전세 사기. 이거 해가지고 그 전세 대출 받고 막 돈 횡령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같은 공인중개사로서 그런 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난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합격을 하고 실무 수습하고 자격증 받은 다음 개업을 겁내는데 겁낼 건 하나 없어. 그리고 일은 딴 사람한테 배우러 간다? 천만의 말씀. 그분 안 가르쳐줘. 자기의 노하우는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 소공으로 들어갔다. 소속 공인중개사 들어가도 저 사람 얼마 있다가 독립할 거야. 그 사람한테 그것도 이 동네로 갈 거야. 가르쳐줘? 절대 천만의 말씀. 나 주변에서 나 좀 어디 가서 일 좀 배울래요. 다 못 배워요. 그냥 사람 상대하는 거 배우고 천성이지. 스스로 터득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합격을 해서 당분간 몇 개월간 좀 아는 사람한테 가서 배운다고? 배울 게 뭐 있어? 사람 꼬시는 건데. 그럴듯하게. 여러분 말 잘하잖아. 말 잘 못하는 사람 그 말하는 것만 배워. 사람 상대하는 거. 그거 배우는 거지. 계약서 쓰는 거, 출력으로 컴퓨터 다 돼. 여러분은 프린터 좋은 거 레이저 프린터 갖다 놓고 복사지만 싸두면 되는 거야. 거기에 빈칸에 알맞은 금액을 쳐넣으셔. 이런 게 서식이 나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쉬워요. 겁낼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첫 계약서 쓸 때는 구름에 둥둥 떠다니다가 할 수 없이 계약서 쓴 거야. 뭣도 모르고 한 번 해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사람 상대하는 거. 이건 몸에 배야 돼요. 가식인지 진솔한 건지 여러분 표정에 나타나거든. 그럼 고객은 그걸 알아요. 왜? 여러분 사무실에 처음 간 게 아니야. 이것저것 다 들렀다가 온 거니까 대응하는 거 보면 답이 나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 해야 돼? 포커페이스. 거짓말도 진짜인 양.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세게 배우면은 뉴스에 나옵니다. 너무 세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기획부동산 가봐요. 분양팀 가봐요. 머리 터집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쏙 빼놔요. 제일 무서운 공인 부동산 사업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 분양팀.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요거 무서워요. 대신에 돈벌이는 잘 되죠. 성과급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획부동산. 요 두 군데는 좀 겁을 냅니다, 제가. 기획부동산은 좀 아마 불법이 좀 많고. 나머지는 뭐야? 공인중개사 다 똑같아. 뭘 전문하든 간에. 진솔한 거 나타나야 돼. 거짓일지언정. 어떤 분은 거짓말 할 때마다 눈동자 흔들리는 분 많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 때 쉬는 시간에 서로 두 눈 마주 봐요. 그리고 진실 게임에 눈동자가 흔들려. 저 거짓말이야. 그리고 상대방 내가 이렇게 하나만이 여기서 눈을 마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얘기할 때 어떤 거 얘기할 때 눈이 45도 각도 왼쪽으로 올라가. 100% 거짓말 하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럼 거짓말이야. 농담이고 상대방 얘기할 때 눈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잠깐 텀이 있으면 거짓말 생각하는 중이래요.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오늘 저 바깥분한테 연습 한번 해봐. 한번 질문해봐. 눈이 이렇게 올라갔어. 잠깐 동안. 텀이 있어. 100% 거짓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처신에 맡긴 거예요. 강의하는 사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강의하다 말고도 이렇게 하고 하는 분이 있어. 딴 생각한 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하다 얘기했죠? 백두대간. 이것만 나오면 3번 삥 돌아간다니까. 다리팍. 그 다음에 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 뭐 이런 데 있죠. 거기에 보면은 자연 보존지구. 보존지구라고 벌써 보존이 나왔어. 풀 한 폭이라도 보존해야 돼. 규제가 셉니다. 세금 거둘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죠. 자연보존지구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연 어디 갔어? 환경지구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환경지구지 보존지구 아니잖아. 여기에 없으면 다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만 네 번째는 뭐냐?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또는 채종림. 최근에 나온 게 채종림. 종자를 채집하기 위해 조성한 산림. 그 다음 시험림. 끝. 이 네 가지 규제지역은 이따 비과세 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 네 가지는 비과세다. 끝. 그럼 여기 봐요. 이 네 가지 지역, 통제보호지역안,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보존지구, 그 다음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끝! 4개만 공부해.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분리과세야. 여기에 없는 지역은 다 분리과세야.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이든지 제한 보호구역이든지 다 필요 없었든 몰라도 돼. 네 가지만 비과세.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분리과세다. 끝. 그럼 임야는 다 끝났어. 제일 범위가 넓은 거야. 다시 한번 앞뒤 자르고 임야 그러면 요거는 나대지로 봐서 요거는 종합합산. 네 가지 규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비과세. 세금 못 걷어. 나머지 구역이 뭔 말인지 몰라도 나왔다. 나머지 구역이 나왔다. 보호구역이라고 몰라도 돼. 나머지 구역이 나오면 다 뭐가 된다? 분리과세다. 이렇게 공부하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험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여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건 다 알겠죠? 요 양평이라든가 팔당 이런 데 가보면 그렇죠? 그런 데들 한번 놀러 가요. 가는 규제가 좀 있지만 식당도 하잖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으니까 세금이 싸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 한 번은 저기 올라가 지리산 백두대간 보호지역 올라가 봐요. 호랑이는 없을 테니까. 그럼 그거는 비과세. 그러고 내려오면 되잖아. 오케이? 한번 당해보면 되는 거예요. 민통선 들어가 봐. 거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신분증 내고 들어가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돼. 거기 땅을 밟고 저는 과세구나. 농사 지어서 파니까. 나머지 땅은 비과세구나. 이러면 되죠. 여행 핑계 삼아 가는 거야. 바깥분한테는 세법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고 휙 한번 다녀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임야는 끝. 이대로 공부 안 하면 너무나 범위가 많아서 공부하다 기절합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가 나오는데 공장용지 잘 봐야 돼요. 얘는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공장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가 나오느냐 그럼 도시지역 안이 있고 도시지역 밖이 있어요. 도시지역 밖을 군, 읍, 면지역이라 얘기합니다. 군은 면이다 그러면 도시지역 밖이죠? 그럼 요거는 도시지역 밖에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도시지역 안에 우리가 공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도시지역 밖에 있다. 군은변 지역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합니다. 다만 기준면적 제한이 있어요. 아까 목장용지처럼 목장용지, 공장용지, 용지는 기준면적이 있다는 것. 자, 도시지역 밖에 공장이 있다. 있어야 되니까 싸. 분리과세. 도시지역 안에 있다. 도시지역 안에도 산단,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건 뭐야? 공장은 여기다 세우세요 하는 지역이죠. 그럼 여기 있어도 세금이 쌉니다. 분리과세. 항상 기준면적까지만 인정해 주죠. 그런데 공장이 주거지역에 있어. 아파트 단지 내에 공장이 있어. 싸워 안 싸워? 싸우죠. 여름에 창문을 못 내놓습니다. 이러면 되느냐? 현수막 걸어놓고 싸우죠. 근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야. 공장이라는 사업을 세금으로 막을 순 없잖아. 너 사업이니까 좀 싸우더라도 요거는 세금을 사업이니까 별도 합산을 해준다. 사업용 인정해 주겠다. 다만 기준면적까지만. 다 기준면적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공장은 지역에 따라 있어야 될 곳에 있다. 그럼 분리과세. 싸우는 지역이다.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이 사업용이니까. 그럼 여기 있던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은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용지는 지역에 따라 종합합산이 없는 거예요. 면적이 초과될 때만 종합합산이고. 그래서 공장은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다. 세금이 싸. 분리과세. 싸우는 곳에 있다. 그럼 별도 합산. 사업용이니까. 근데 여기 있던 기준 면적 초과하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과거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 군지역 이렇게 자주 나와요. 군지역이라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착각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군지역은 군읍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군지역 나왔더니 이건 저 의정부 동두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왜? 자, 공장 끝. 그래, 공장은 세 갈래 길이야. 있어야 될 곳에 있다. 분리. 싸우는 지역이다. 별도. 사업이니까. 여기 있던 초과된 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끝. 나머지 이제 끝났어. 염전. 염전은 소금밭이죠. 짜네 안 짜네? 세금이 쌉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돼요. 하나, 옛날 오래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전답과수원이라는 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뭘 적용하죠? 사실상. 농지지만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농지를 못 본다고 그랬죠. 이해가요? 근데 염전은 경작 유무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전으로 이용하고 있어도 분리과세, 염전사업 때려치고 가만히 있어도 분리과세가 돼요. 왜냐하면은 염전은 대체 작물이 없기 때문에. 염전으로 아니면 사용할 게 없잖아. 그래서 염전은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이 싸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 뭐 한 30년에 옛날에 한 번 나왔어.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죠. 이거 나오면 많이 틀릴 거예요. 공부상 염전이지만 사실상 염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나대지로 봐서 총합합산이다. 왠지 그럴듯해 보여요. 염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핑계김에 저기 한번 가봐요. 염전. 저 호남 쪽으로. 신안 앞바다 가. 그럼 염전 보면 요거는 다 분리과세구나. 그렇게 하고 차 타고 집에 오면 되잖아요. 휴게소 들러서 소고기 국밥 드시고. 그 다음에 뭐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토지 있죠. 터미널은 뭐예요? 서민들이 가까운 데 있어야 이용하기 편하죠. 그래서 쌉니다. 그래서 저기 비싼 강남 땅에 터미널 유지가 되는 게 재산세가 싸니까. 그 다음에 동서울 터미널 싸니까. 남서울 터미널 싸니까. 근데 성남 터미널 싼데도 문 닫아요. 이용객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돌아오는 거죠. 터미널 많이 없어졌죠. 옛날 그 시절이 좋았었는데, 그죠? 여러분 그런 시절 없어요? 대전에 일부러 기차 타고 내려가서 새벽 기차 타고 가서 거기서 서가지고 우동, 가락국수 그거 먹고 서울 올라오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이랬어요. 그런 불같은 열정 있는 시절이 있었어. 저녁에 늦게 끝나잖아. 그럼 저기 그 차 타고 가서 거기서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타고 거기서 졸면서 오고 그 다음에 목욕탕 갔다가 출근하고 이런 열정에 24시간이 아깝다고 막 싸돌아다니는 게 지금도 그래요. 질풍노도의 시기인가 봐. 그래서 여기서도 계획 잡았어요. 제가 지역별로 가는 데가 있으니까 올해 컨셉이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먹자. 제철 음식. 그 다음에 인근 도시를 활용하자. 여기가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은 촬영을 건너뛰어도 되니까 여기 갔으면 춘천에 가서 닭갈비 먹고 하룻밤 자고 다시 오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괜찮지 않을까요? 올해 그렇게 막 다녀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못하는 게 모의고사는 내서 보냈고 여러 가지 원고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갖고 하도 시달림을 줘서 아침에 3군데서 나와요. 맨 밑에 직원, 담당 직원, 그 다음에 팀장, 총괄팀장 나보고 빨리 해달라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돼. 꽃피는 3월부터 내 다니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골프장용 토지. 요 골프장용 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용, 그 다음에 오락장용, 사치성이죠. 얘들은요, 분리과세는 세금이 제일 싸다고 그랬는데
얘는 사치성 아닙니까? 얘는 세금이 싸서 분리과세 되는 게 아니라 덩치가 크니까 분리과세 해주는 거예요. 세율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미리 공부할게요. 사치성이니까 세율은 4%, 재산세가 꽤 비쌉니다. 4%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이 있는데 5개 별꼴 쓰리고 배웠죠. 이 중에서 골프장, 오락장, 이거는 4% 분리과세. 그러니까 세금은 비싼데 덩치가 커서 분리과세 한다는 얘기죠. 끝. 여기까지가 분리과세 전부예요. 그래서 분리과세에 관한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분리냐 종합이냐가 제일 많이 나와. 별도 합산은 가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552쪽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별도 합산은 좀 뒤에 보고 3번 종합합산을 마무리할게요. 종합합산 요겁니다. 종합합산은 비사업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문에 답이 나와. 제일 중요한 게 초과. 초과면은 무조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되죠. 그 다음에 농지인데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건 농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로 보냐? 나대지로 봅니다. 벌거벗은 땅, 세금이 비싸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시가지에 도로가 확장되면 양쪽에는 다 조립식 건축물 1층짜리로 다 진 게 그냥 내비로 두면 나대지, 재산세가 비싸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사업용 별도 합산으로 재산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거 잘 봐야 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다. 부속 토지는 딸린 토지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학원 건물은 정상적인 허가받은 상가 건물이죠. 그럼 이 땅, 출입구 땅은 상가니까 사업용이다. 별도 합산으로 인정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좀 이따 나올 거고. 요번에는 뭐냐? 무허가 건물이야. 세법은 무허가나 미등기는 안 좋아해. 낡은 거는. 무허가다 그러면 이건 인정을 안 해. 무허가 건축물은 세법에서 안 보여. 얘가 안 보이면 땅만 보여. 나대지로 봅니다.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된다. 차이점. 그러니까 허가받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사업용 별도 합산.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무허가는 건축물 인정을 안 해? 안 보여. 땅만 보여. 그럼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는 것.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잡종지. 우리가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시험에는 그냥 잡종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부속토지. 여기까지예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 노후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낡은 건축물. 자, 여기다 해볼게요. 자, 학원 건물은 정상적인 건물이야. 다 뭐가 된다? 별도 합산. 상가 건물. 그런데 상가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 쓰러져가는 상가 건물. 노후된 건물이라는 얘기죠. 노후된 건물일 때는 불이 있죠. 왜 그러냐? 야, 너 건물이 낡았는데 빨리 재건축해야지. 재축해야지. 낡으니까 사업자가 입주 안 하잖아. 공실이 많잖아. 그럼 세금도 덜 거치니까 빨리 신축을 해. 재건축을 해. 그럼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세금 수입 많아질 거 아니야. 압박을 하는 거야. 따라서 노후된 건축물은요. 바닥 면적만 건물하고 붙은 땅 있죠. 건물하고 붙은 땅만 별도 합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사업용으로 인정해줘. 땅하고 건물하고 붙은 그 땅은 인정해 주지. 만약에 건물하고 붙은 땅인데 이것도 인정을 안 하면 건물이 허공에 붕 뜬 게 되잖아. 그러니까 땅하고 붙여.
다시 말해서 이거야. 구두를 집어넣어도 못 들어가는 땅이 바로 별도 합산이야. 건물하고 붙은 거. 그럼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 된다는 거. 차이점 이해 갑니까? 정상적인 상가 건물은 다 별도 합산이야. 계산도 쉬워. 그런데 노후된 건축물이 있으면 우리가 건물하고 붙은 땅만 사업용으로 인정한다 이게야. 건물하고 붙은 땅만. 그럼 바닥을 제외한 건 다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여보세요? 허가 무허가 이해가나? 정상적인 거, 노후된 건물 차이점 요거죠. 그럼 얘가 뭐냐? 노후됐다는 건 뭐냐? 건축물은 오래되면 가격을 안 쳐줘요. 예를 들어 얘가 1억이야. 땅이 100억이야. 그러면 요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토지의 100분의 1이니까 1%죠. 2%에 미달하면 다 노후 건물로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답 찾을 때 너무 쉬워. 왜? 앞에 이게 나와. 2%에 미달. 이렇게 나와. 2% 나오는 건 예쁜이 없어. 2%에 미달했다 그럼 그 앞에 이 말이 나와. 건축물의 시가 표준이 읽기도 짜증나. 2%에 미달한다. 그럼 노후된 거야. 노후된 거면은 시험에 두 가지죠. 바닥 면적을 물어봤느냐, 바닥 면적 제외를 물어봤느냐. 바닥 면적이라는 건 건물하고 붙은 땅이야. 건물하고 붙은 땅은 할 수 없이 인정해줘. 사업용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했다. 그럼 나대지 벌거벗은 땅이야. 이게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 답 찾는 건 이거야. 그래서 2%의 미달이 나왔다. 그럼 뒤에 바닥 면적이냐 제외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시험엔 바닥 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바닥 면적이라는 건 건물하고 붙었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요게 어렵다. 요게 어렵다 그러면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음료수를 2%를 사갖고 와. 2%에서 수험표에 올려놔. 절대 감독관은 컨닝인지 몰라. 2%. 그런 다음에 2%가 여기 있어. 그럼 미리 앉아갖고 요 2% 밑에다가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별 써놓고. 이 옆에다가는 종 써놔. 절대 뭔지 몰라. 그럼 2%를 갖다 마시는 척하고 하면 거기에 별 나오잖아. 바닥 면적은 별. 닫아놓으면 옆에는 종 써 있잖아. 제외는 종.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2% 사다 놓고서 내가 이거 안 마시던 걸 왜 사왔지? 그때부터 생각 들어가면 그날 끝이야. 2%. 내가 있잖아. 화투를 갖고 들어갈 땐 장, 10을 갖고 들어가야 10% 가산세. 요거 2%는 요거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들고 가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 그리고 나오면 틀려. 보죠. 2%에 미달하는 것 중에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제외가 돼 있죠. 제외하면 종합합산.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 된다는 것. 끝. 그래서 시험엔 토지 세 가지 중에서 분리과세냐 종합합산이냐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별도 합산은 뭐냐? 간단해 얘는. 별도 합산은요. 얘 두 가지가 문제예요. 어디 갔어? 별도 합산은 요거.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오케이? 영업용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상가 건물이야. 사무실 건물이야. 그럼 이 학원 건물이 영업용 건축물이야. 그럼 이 건축물을 왜 갖고 있어? 임대사업 하려고. 사업용이니까 뭐가 된다? 별도 합산이라고 보면 돼. 상가 건물 학원 들어올 때마다 이거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임대사업용이다, 사업용이다, 별도 합산. 다만 기준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기준 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지역별 적용되는 배율이 있어요. 지역별로. 계산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태 30몇 년 동안에. 근데 이 숫자가 다 힌트로 나왔어. 그러니까 문제 같지도 않은 거야. 뭐냐면은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럼 5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다 3배. 그 다음 공업지역은 4배. 나머지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3배부터 7배까지 있습니다만은 전용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나오죠? 근데 시험에는요, 전용 주거가 있고 준주거가 있고 일반 주거가 있어.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얘는 안 내.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겁니다. 상업지역은 몇 배? 3배. 공업지역은 4배. 이게 뭐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뭐냐? 상가 건물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이 있어요. 상가 건물, 영업용 건축물. 여기에 땅이 얼마 있느냐? 500제곱미터야. 부속 토지가. 그런데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야. 기분 나빠 계산이. 700. 그럼 자, 상가 건물이 700제곱미터를 부속 토지로 우기는 거야. 그러면은 기준 면적을 계산해 봐야죠.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상업지역에 있다. 그럼 몇 배가 될까? 3배. 몇 배? 3배. 과거에 기출문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주어졌어. 그럼 여러분은 지금부터 계산만 하면 돼. 어떻게 하느냐? 바닥 면적이 얼마야?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인데 지역이 상업지역이 있대. 상업지역은 몇 배 적용한다? 3배. 그럼 얼마가 된다? 30제곱미터만 기준으로 인정해줘. 그런데 700제곱미터가 있다. 그럼 이 중에 30제곱미터는 기준 면적이니까 별도 합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초과되는 670 너무 많나? 요거는 종합합산이 된다는 것.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가 주어졌어. 외울 필요도 없었죠. 근데 이제는 안 나올 확률도 크니까 알아둬야 될 때, 자, 일반 영업용은 상가 건물이다. 상가 건물은 상업지역은 몇 배? 3배. 그 다음 공업지역은 몇 배? 4배를 인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면적 구하는 거야.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 지역별 적용되는 배율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요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봐요. 별도 합산은 사업용 딱 2개야. 신경 쓸 거. 하나, 상가 건물. 또 하나는 뭐냐? 공장 건물. 공장 건물이다 그랬을 때, 경우에는 기준 면적인데, 얘는 아까 설명했어요. 자, 공장에 대해서 배웠죠? 자, 보세요. 자, 도시지역 밖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기준 면적까지 분리과세. 도시지역 안에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다. 분리과세. 주거지역에 있다. 상업지역에 있다. 싸우죠. 그러면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별도 합산. 그러니까 허락된 지역에 있으면은 분리과세. 싸우는 지역, 아파트 단지나 상업지역에 있다, 공장이. 그러면 별도 합산. 여기 있던 초과가 되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 공장 3가지 이해가 나요? 허락된 지역, 있어야 될 지역, 분리과세. 주거지역, 상업지역, 싸우니까 별도 합산. 여기 있던 저기 있던 기준 면적 초과되면 다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 됩니다. 끝. 여기 봐요. 별도 합산 2개만 보면 돼.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영업용 왜 갖고 있어? 상가? 임대사업 하려고. 공장 왜 갖고 있어? 제조업 하려고. 다 사업용이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장은 기준 면적 적용 배율 없어요. 기준 면적만 있는데 공식도 없어. 그냥 얘는 어디 지역에 있느냐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냐? 나머지는 다 힌트가 나와. 앞에 사업용이라고 주어져요. 이거 찾으면 돼. 공부할 거 없어.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별도 합산은요,
내가 땅을 갖고 있어. 근데 이 땅으로 돈 벌어. 그럼 다 사업용이야. 이 땅으로 돈 벌어. 뭐가 있냐? 자, 보죠. 자동차 운수업을 해. 택시를 해. 택시하면은 뭐야? 운행이 끝난 차, 보관할 차고가 필요하겠죠. 여기 힌트가 나와. 사업, 운송사업 나와요. 사업하기에 필요한 땅이야. 틀리면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봐. 운전학원. 학원은 학원 사업이죠. 운전학원은 강의실도 필요하지만 주행도 필요하잖아. 저 땅 왜 필요해? S자 코스, T자 코스. 학원 사업하려고. 그 다음에 뭐야? 법인이 묘지를 갖고 있는데 묘지를 갖고 있대. 개인이 묘지를 갖고 있으면 세금 안 내. 법인 묘지는 뭐냐? 내가 장례업을 한다는 얘기야. 야산한 세계사, 그리고 분묘기지권을 조성을 해. 이거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돈 받잖아. 주고 돈 받으니까 다 뭐가 돼? 사업용이 되죠. 이 땅으로 돈 벌면 다 사업용이야. 또 뭘까? 스키장, 스키장 사업이야. 골프장 사업이야. 그런데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다. 이게 힌트 노골적으로 나오잖아. 잘 봐요. 스키장인데 스키는 곧장 내려오면은 즉사할 수 있죠. 부닥쳐갖고. 그래서 S차 코스. 여기에는 부닥쳐도 다치지 말라고 나무 좀 심어놓고 하죠. 거기다가 패드도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에 나무들이 있어. 이거 왜? 원형이 보존이 뭐야? 남겨놨다 이거야. 이걸 베어버리지 않고 왜 남겨놨을까? 내 스키장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남겨놨지. 도움이 안 되면 벌써 베버렸겠지. 이해 가시나? 이렇게 불안하지? 골프장을 하는데 벙커가 있어요. 벙커에 공이 빠져. 그럼 음악 소리가 나와. 박세리가 양말 벗고 나와. 그럼 이 벙커는 왜 사람이 빠지거나 공이 빠지면 불편한데 저걸 왜 흙으로 메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놨을까? 내 사업에 도움되니까. 사람들이 골프장에 공 빠지고 맨발로 양말 벗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사업에 도움되니까. 그러니까 봐. 앞에 첫 번째 힌트. 스키장 사업, 골프장 사업. 원형이 보존된다. 내 사업에 도움되니까 보존해놨지. 사업에 도움이 안 되면 메꾸든가 뽑아버리든가 할 거 아니야. 이해 가시나? 이렇게 또 더 쉽게 해줘? 스키장 사업은 땅이 있잖아. 이용하는 사람한테 돈 받고 빌려주지. 그러니까 다 사업용이 되는 거야.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려고 맘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오, 무서워 죽겠대. 이걸 어떻게 외워? 앞에 힌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별도 합산은 이거야. 건물은 딱 2개. 영업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출입구 땅, 사업용. 나머지는 다 사업이 나와 있잖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2%의 미달. 2%의 미달할 때 바닥 면적은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 건축물이 붙어있는 땅은 사업용으로 인정한다. 뭐가 돼요? 별도 합산이 되는 거죠. 끝.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분리와 종합을 같이 공부하고 별도는 제쳐놔. 다 사업용이니까. 이 3가지 구별하는 건요. 재산세에서 나올 때도 됐지만은 종합부동산세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알아둬야 돼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것만 꼭 공부해 갖고 오세요. 안 그러면 다음 주에 문제풀이 할 때 머리 아픕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나와 있는데 납세 의무자는 체크.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이 토지까지 여러분들이 꼭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토지의 구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쉴 동안에 나는 쉴